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에서는 자물쇠 가지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물쇠 기능이 나오죠. 자, 우리가 자물쇠는 다 아는 거잖아요. 근데 자물쇠 기능은 크게 두 가지 기능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우리가 보호장치 기능이 있겠죠. 자물쇠는 보호 기능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기능은 일반적으로 침입을 지연시키는 기능이 있다. 그래서 침입을 지연시키는 기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 17년 시험에서 한번 물어봤었죠? 라고 봐두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 출입 시간을 최대한 지연시키는 기능은 자물쇠 기능입니다. 근데 이 지연시키는 기능을 경보장치가 이런 기능을 갖는다라고 하면 이건 잘못된 지문이 되는 것이에요. 일반 경보장치가 아니고 자물쇠는 출입 시간을 최대한 지연시키는 기능이 있다.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물쇠 종류가 나오죠. 자, 자물쇠 종류는 기계식이 있고요. 또 우리 디지털식이 있죠. 자, 기계식하고 디지털식 자물쇠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일단 기계식은 가장 일반적인 게 여러분 돌기형 자물쇠입니다. 자, 가장 널리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열쇠 돌기 부분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우리 열쇠 구멍에 집어넣으면 작동을 하는 것, 돌기형 자물쇠입니다. 하지만 돌기형 자물쇠는 구조가 가장 간단하기 때문에 취약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돌기형 자물쇠는 가장 문을 열기가 쉽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판 날름새 자물쇠가 있고요. 또 핀 날름새가 있습니다. 이 두 개념들 안 헷갈리게 정리하세요. 자, 판 날름새는 열쇠 홈이 한쪽 면에만 있다. 그래서 맞지 않는 열쇠가 꽂으면 열리지 않도록 만드는 그런 자물쇠를 판날름쇠, 책상 소리함 등에 주로 사용된다고 했죠? 라고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핀 날름새는 열쇠 양쪽에 홈이 불규칙으로 파있다고 했죠? 복잡한 형태고요. 자, 판날름쇠보다도 한 단계 위다 라고 봐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주로 이제 산업부 일반 주택 널리 사용하는 게 핀 날름쇠입니다. 면들 헷갈리면 이렇게 정리하세요. 한 판입니다. 한쪽에만 홈이 파였다. 한쪽에만 열쇠 홈이 있다면 판 날름새. 그래서 한 판 양핀입니다. 양쪽에 일정에 홈이 파였다면 핀 날름새. 그래서 이 두 개 안 헷갈리게 판 날름새는 한쪽에만 홈이 파여 있는 그런 자물쇠. 좀 더 진화된 게 양쪽에 불규칙적으로 홈이 파여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핀 날름새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홈이 파여 있는 그 자물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숫자 맞춤식 자물쇠가 있죠? 자, 숫자 맞춤식 자물쇠가 있네요. 자, 여기는 숫자 조합해가지고 우리 비밀번호를 맞춰서 작동하는 잠금장치를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숫자 맞춤식은 예부나 절도 위협에 좀 더 효과적인 방어가 가능하다고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비해서 이제 우리 기계식이 아닌 디지털식이죠. 자, 디지털식 자물쇠는 암호 사용식 자물쇠가 나오죠. 자, 암호 사용식이라는 것은 자, 일반적으로 전문적 특별한 경우를 필요한 경우에 사용한다고 나와 있죠. 자, 그렇게 봐두시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자물쇠 그 전자판이 있고 거기에 암호화된 문자를 조합해 가지고 문을 여는 그런 방식이고요. 암호를 잘못 누르게 되면 비상경보가 작동한다. 그래서 암호 사용식 자물쇠가 있고요. 또 카드 작동식 자물쇠가 있죠. 자, 카드 작동식 자물쇠가 있네요. 자, 우리 카드를 꽂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열쇠 대신 암호가 내장된 카드를 꽂게 되면 일반적으로 암호가 인식돼 가지고 자물쇠가 열리도록 되어 있는 그런 잠금장치를 말할 것이고 카드 작동식은 주로 제한구역에서 많이 활용된다. 또 반도체 내장형 자물쇠가 있네요. 자, 우리 내부에 반도체가 내는 자물쇠죠. 그래서 외부에서 키나 비밀번호 입력해서 열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잠금장치를 의미합니다. 자, 일반점들 우리 반도체가 내장돼 있는 자물쇠 정도만 봐두시고요. 또 지문 인식 자물쇠가 나오죠. 자, 여기도 최첨단 디지털형 자물쇠죠. 자, 말 그대로 우리 지문 그래서 입력되어 있는 다수, 즉 등록된 다수 지문하고 입력된 지문 일치를 비교해가지고 본인 확인 과정을 통해가지고 열게 되는 것이고 자, 우리 고도 통제가 요구되는 그런 데는 지문 인식 자물쇠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또 정맥 인식 자물쇠도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손목의 혈관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정맥 인식 그런 자물쇠도 있다. 자, 또 여러분 또 요즘은 우리 홍채라 그러죠. 안구. 그래서 그걸 또 통용된 자물쇠 등. 그래서 갈수록 진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의 자물쇠들이 전부 다 디지털식 자물쇠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네요. 자, 거기에 비해서 이제 패드록 잠금 장치가 나오죠. 자, 패드록 잠금 장치는 자, 보시면 자, 종류도 좀 더 보겠습니다만은 일단 특징입니다. 자, 패드록의 특징은 출입문에 부착돼 있지 않냐고죠. 부착돼 있지 않고 분리되어 있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보통 우리 아파트 같은 데 보면 아파트 밖에 부착돼 있는 줄에 있냐 보통 패드록 잠금 장치라고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출입문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나중에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자, 우리 특별히 잠금 장치로 구별된 건 아니라고 나와 있죠. 다시 말하면 자물쇠 같은 기능 가지지만 몸의 몸체 중간에 설치돼 가지고 열쇠를 삽입할 경우 문이 열리는 장치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 패드록 잠금 장치는요. 자, 특징이 시설물 자체에 부착되어 있는 잠금 장치라기보다는 자, 시설물하고 탈부착이 가능한 형태로 작용한다는 거. 이게 가장 포인트입니다. 이게 패드록은 우리 시설물하고 바로 부착되고 분리가 되기 때문에 탈부착이 가능하다라는 특징을 봐두시고요. 현재 대부분 아파트라든가 일반 가정집 출입문에서 설치돼 가지고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안전장치를 의미합니다. 자, 패드록 잠금장치 종류가 나오죠. 자, 우리 기역식 잠금장치가 있고요. 또 전기식이 있고 또 일체식. 그래서 우리 패드록 잠금장치는 자, 기역식, 전기식 그리고 일체식이 있습니다. 자, 기역식이라는 건 일정 시간에만 출입문이 개폐되는 거. 자, 이 표현 기억하세요. 일정 시간에만 출입문이 개폐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기역식 잠금장치입니다. 주로 이제 우리 은행 금고라든가 박물관 등에 사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간에만 출입문이 개폐되도록 설치되는 것을 기역식. 자, 전기식 잠금장치는 자, 일반적으로 온거리 제조, 온거리 제가 되도록 설치가 되어 있는 그런 잠금장치를 의미합니다. 가정집이나 교도소에 사용되죠. 그러면 가정집에서 여러분들 우리 단독주택 같으면 자, 문을 누르면 우리가 안에서 벨을 누르면 문이 열리도록 되어 있죠. 이게 바로 전기식 잠금장치입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벨을 눌러가지고 외부의 문을 열리게 만드는 그런 전기식 잠금장치고요. 자, 일체식 잠금장치는 원격 조정이죠. 그래서 이 특징은 일체식은 하나의 출입문이 개폐되면 나머지 전체 출입문이 동시에 개폐되는 것. 그래서 하나의 출입문이 개폐가 되면 전체 출입문이 동시에 개폐된 것을 일체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주로 교도소 같은 데 많이 활용되죠. 교도소 문이 열리면 쫙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출입문이 개폐가 되면 전부 다 또 내리면 다 같이 동시에 내리게끔. 그래서 동시에 개폐가 가능한 일체식 잠금장치.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이제 내부 서류 및 중요 물품의 안전관리입니다. 자, 내부 서류에 관한 문제이지요. 자, 당연히 안전관리 주 요소는 자, 우리 안전장치 설치해야 되지만 문서 종류에 따라서 안전장치가 설치가 돼야 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서류 보관함이 나오죠. 자, 서류 보관함의 안전관리입니다. 자, 서류 보관함의 안전관리는 당연히 중요한 자료가 유출되지 않고 또 우리 화재 등에 의해서 파손이 되면 아니 되겠죠. 자, 그래서 일반적 서류 보관 안전하게 보관할 때 안전장치 설치하고 관리하라고 나옵니다. 또 경비시설물 내에서 자, 우리 중요 물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나오죠. 자, 금고 안전관리입니다. 자, 금고 안전관리는 금고 자체에 대한 보안시설도 있지만 자, 그 이외입니다. 화재 절도부터 안전성, 또 설치 장소 선택, 바닥면의 상태 등을 고려해가지고 안전장치를 설치하라고 나와 있죠. 자, 여러분들도 오타네요. 안전장치입니다. 자, 금고에 접근한 자를 제한하는 것은 물론 철저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고 봐두시면 됩니다. 자, 또 한 가지. 자, 중요 물품 보관실이 나오죠. 자, 중요 물품 보관실은 금고보다는 좀 더 넓잖아요. 중요 물품을 보관하는 보관실입니다. 일단 제작 방법은 자, 기념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출입문은 자, 6인치 두께가 나와 있죠. 출입문이 6인치 보통
우리 2.54니까 1인치예요. 한 15세 정도 나오겠죠. 자, 강화금속으로 만들고 또 외벽은 12인치 두께의 강화 콘크리트 해가지고 일반적 금고보다 더 크게 방처럼 만든 보관함을 중요물품 보관실이다. 자, 중요물품 보관실 주로 지하에 설치하기 때문에 제작까지 상당한 주의와 기술을 연다 나와 있죠. 자, 지상에 설치된 하중을 견디기 위한 별도의 철골 구조도 만들어낸다. 자, 관리 방법은 중요물품 보관실에 관한 문제는 자, 경보기, 감응 센서죠. 외벽에 부착해가지고 침입자 접근 시 경고신을 보내는 경보 시스템을 적용을 한다든가, 또 경비원의 직접 확인 점검이 가능하다든가, 또 시스템의 감시 같은 경비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자, 중요 물품 보관실의 안전 관리. 자, 내용은 뭐 다 상표 접근해서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강화 콘크리트 장점이 나오죠. 자, 강화 콘크리트 장점은 일반 콘크리트보다도 훨씬 더 강도가 센 그런 콘크리트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강화 콘크리트는 내부의 미세한 구멍을 유기질이 막아서 빗물, 연물이 침투하지 않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콘크리트 구조물이 오래 지속도로 만드는 것이고, 강도는 일반 콘크리트보다도 인장 강도가 2배, 자, 굴곡 강도, 이렇게 굴곡은 2배에서 3배, 또 내충격성이 10배 이상 강하다 나와 있죠. 그래서 강화 콘크리트. 강화 콘크리트 장점은 일반 콘크리트보다 훨씬 더 강화된 그런 의미로만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경비 대상 시설물에 대한 우리 경비원의 순찰과 감시가 나옵니다. 자, 시설물 방어 개념이에요. 자, 1차적 방어 수단이 있고 또 2차적 방어 수단이 있네요. 자, 1차적 방어 수단은 외부 침입을 지연시키는 울타리 같은 데죠. 다시 말해서 외곽 방어 시설물들은 1차적 방어 수단입니다. 그래서 자, 울타리가 있거나, 자, 그리고 절벽, 암벽항, 이렇게 자연적 장벽이 있죠. 이런 것들 우리가 1차적 방어 수단이 될 것이고요. 2차적 방어 수단은 자, 우리 감지해가지고 중앙통제센터라든가 지령실, 경찰서 등에 보관하는 각종 경보장치가 있다는 거죠. 2차적 방어 수단이다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일반적 범죄 예방 구조에 관한 우리 BF죠. 우리 브란팅하고 파우스트입니다. 그래서 BF의 범죄 예방 모델론입니다. 자, 우리 BF 브란팅하고 파우스트가 범죄 예방의 모델론을 3가지 형태로 제시하고 있거든요. 자, 이 부분 여러분 보시면 1차적 범죄 예방론이 있고 또 2차적 있고 3차적이 나옵니다. 일단은 대상이 누구를 대상하냐 먼저 기본을 잡아두셔야 돼요. 자, 1차적 예방론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 두시고, 2차적은 우범자나 우범 집단을 대상으로 한다. 자, 3차적은 자, 우리 실제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다. 자, 3가지. 1차적 범죄 예방은 바로 우리 일반 시민들을 대상한다는 이야기예요. 2차적은 우범자 또는 우범 집단을 대상으로 할 것이고, 자, 3차적은 범죄자를 대상한다. 뭐 그 수단에 관한 문제죠. 자, 일반적으로 1차적 범죄 예방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말 그대로 범죄 예방을 하는데, 1차적 예방은 환경 조성에 초점이 있다. 그래서 사전에 범죄 예방을 하고자 하는 것이 1차적 범죄 예방입니다. 환경 조성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말 그대로 우리가 가로등을 설치한다든가 내지는 우리 가시거리를 확보한다든가 또 중앙에 노출된 형태를 만든다든가, 그래서 범죄 예방을 하고자 하는 것이 1차적 범죄 예방입니다. 자, 반면에 2차적 범죄 예방은 우범자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범자 대상하는 것은 당연히 어떤 형태죠? 주로 이제 이 부분은 자, 우리 기회를 제공하죠. 잠재적 범죄자의 범행 의지, 욕망 기회 자체를 제거하는 초점을 두는 것이 2차적 범죄 예방입니다. 그래서 우범자 만나가지고 여기는 주로 이제 상담을 한다든가 내지는 교육을 시킨다든가 등등을 통해 가지고 범죄 예방을 하는 것이 2차적 범죄 예방입니다. 자, 3차적 범죄 예방은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이야기죠. 주로 이제 교정이라든가 보호관찰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3차적 범죄 예방이다. 그래서 이 3가지 예방 이론은 우리 BF, 따지면서 우리 브란팅하고 우리 파우스트라고 합니다. BF의 범죄 예방 이론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될 거예요. 1차적 예방은 일반 시민 대상,
2차적은 우범자 대상으로 주로 상담 교육 등을 통해서 범죄 예방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3차적 예방은 주로 이제 우리 교정시에는 범죄자, 그래서 보호관찰이라든가 이걸 통해서 예방을 하는 것. 1차적 예방은 일반 시민 대상으로 환경 조성해서 범죄 예방을 하고자 하는 것이 1차적 예방이다. 이 세 가지 BF의 범죄 예방론입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경비원의 순찰 활동이 나오죠? 자, 경비원의 순찰 활동은 첫째, 자, 물리적인 경비 체계를 확립하라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일반적 경비원의 일정한 순찰이라든가 또 시스템 감시 시스템이죠. 이런 게 확립이 되는 것이 물리적 경비 체계 확립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업무 종료 이후에 경비원의 점검이 나오죠. 자, 경비원들은 자, 직원 퇴근 이후라더라도 철저히 점검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경비원 상호 간에도 당연히 순찰 정보가 서로 공유, 즉 교환이 돼야 됩니다. 자, 또 한 가지, 긴급 대응 체계를 수립해야 되겠죠. 자, 정기순찰 도중에 위험 상황에 직면한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자, 긴급 대응 체계가 수립이 돼 있어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거예요. 자, 경비의 순찰 활동에 관한 문제는 이렇게 일단 정돈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순찰 종류가 쭉 나오는데요. 자, 순찰 종류가 여러분들 10가지 나오는데요. 자, 이제 특징적인 거 몇 가지 잡아두시면 되겠네요. 일단, 자, 단독 순찰이라는 것은 경비원 한 명이 하는 것이죠. 한 명이 단독 순찰하는 것입니다. 장점은 인원이 적더라도 분산 실시가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래서 단독 순찰은 경비원 한 명이 가기 때문에 골고루 분산해서 실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이죠. 대신 단점은 다수의 범죄자가 있다면 대응이 좀 어렵겠죠. 이게 단독 순찰입니다. 자, 복수 순찰은 경비원 다수가 움직이는 거죠. 다수의 경비원들이 자, 팀을 이룬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다수의 경비원들이 팀을 이루어 순찰하는 방법을 복수 순찰입니다. 자, 장점은 다수 범죄자는 대처가 용이할 수 있겠죠. 좀 더 위기상을 해결할 수 있다. 단점은 자, 많은 인원이 일부 구역만 순찰하면 골고루 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특정 구역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대신 우리 복수 순찰이 자, 우리 21년 시험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인원의 경제적 배치가 용이하다. 자, 우리 경제적 배치가 용이하다. 이건 여러분 틀린 지문 되는 것이에요. 인원의 경제적 배치가 용이하다는 것은 작은 인원으로 경비 효과를 보겠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복수 순찰은 다수의 경비원이 배치가 되기 때문에 인원의 경제적 배치하고는 안 맞는 내용이죠. 인원의 경제적 배치는 단독 순찰이 기본적으로 인원을 적게 쓰는 거죠. 그래서 경비원 한 명이 해가지고 골고루 분산 경보, 즉 분산 순찰하는 게 단독 순찰이고 복수 순찰은 경비원 다수가 움직이기 때문에 인원의 우리 경제적인 배치는 단독 순찰에 맞는 거다. 그런 의미로 봐두시면 됩니다. 자, 이제 또 순찰 방향에서는요. 자, 정선 순찰이 있고 또 난선 순찰, 또 요점 순찰, 또 구역 순찰, 또 자율 순찰 등이 나오거든요. 자, 정선 순찰은 규칙적으로 순찰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규칙적으로. 그래서 일정 구역이 있으면 이 구역의 정선은 딱 정해진 선이죠. 이 선을 순찰해 가는 것. 이 주어진 선에 따라 순찰하는 게 정선 순찰입니다. 자, 장점은 자, 경비원 행동이 규칙적이므로 일반적 경비원의 감독이 용이하겠죠. 그래서 정선 순찰은 이 시간대면 여기를 이동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감독이 용이하고 연락도 용이하다는 것이죠. 자, 단점은 범죄자들도 그 코스를 알거든요. 그래서 범죄자들이 일반적으로 그 경비 자체를 피해볼 수 있는 게 단점이 되는 것이고요. 자, 난선 순찰은 불규칙 순찰을 말합니다. 자, 난선 순찰을 만들 우리가 지역이 있으면 코스가 이렇게 갔다 뭐 이렇게 갔다 이렇게 마음대로 난선 순찰이죠. 불규칙 순찰하는 것을 난선 순찰이에요. 장점은 범죄자가 예측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예측이 어렵다. 예방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어요. 단점은 자, 난선 순찰은 우리 근무자 감독이 곤란하겠죠. 위축이 곤란합니다. 또 근무자 태만과 소홀을 조장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근무자가 순찰 나갔는데 어디 갔다 왔냐? 여기에 있어요. 코스가 자기 마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감독이 용이하다 그렇게 봐두시고요. 자, 요점 순찰입니다. 여기는 절충이죠. 자, 중요 지점을 설정해 가지고 그 요점은 반드시 통과로 갑니다. 대신 요점과 요점은 난선 순찰입니다. 그래서 요점 순찰은 이렇게 우리 구역이 있다면 각 요점이 책정이 됩니다. 자, 요점이 정해지고요. 그럼 이 요점은 반드시 거쳐야 돼. 그럼 여기서 출발해 가지고 여기를 거치고 또 여기를 거치고 이렇게 가는데 여기 가는 코스는 난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도 되고 또 이렇게 돌아가도 되고요. 어쨌든 난선이지만 요점은 반드시 거쳐되어 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간간히 영화를 보게 되면 우리 순찰할 때 뭐 옛날에 전봇대가 있다면 전봇대 아래 순찰함이 있잖아요. 그럼 순찰하면서 거기에 사인하잖아요. 그럼 거기는 반드시 지나야 되거든. 대신 요점과 요점은 난선이기 때문에 본인이 알아서 돌면 되는 것이다. 이 요점 순찰입니다. 자, 반면에 구역 순찰이죠. 자, 구역 순찰은 전체가 아니라 우리 순찰 구역을 책정해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중요 구역을 정해가지고 중점적으로 그 구역만 난선 순찰하는 것이죠. 중요 구역을 설정해가지고 그 구역에 한해서는 집중적으로 난선 순찰을 하겠다는 의미죠. 이게 보통 구역 순찰입니다. 자, 자율 순찰은 말 그대로 우리 근무자에게 알아서 순찰하게 만드는 거, 자율 순찰. 자, 그리고 여러분들 도보라는 순찰, 자전거 순찰, 차량 순찰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순찰 방법에서는 단독과 복수 그 특징 기억해 두시고 또 정선, 난선, 요점 특히 세 가지는 또 같이 비교 좀 해서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경보장치로 갑니다. 자, 경보장치 종류가 나와 있죠. 일반적으로 경보장치라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경보음이 울리게 만드는 그 시스템을 말하는 것인데요. 자, 경보장치 종류는 침입 경보장치가 나오죠. 자, 침입했을 때 경보가 울리는 것. 또 화재 경보장치. 화재가 발생할 때 일반적으로 센서가 작용해서 경보가 울리는 그런 감지기를 말합니다. 자, 특수 경보장치가 나오죠. 자, 특수 경보장치는 일반적으로 그 위에 우리 기계가 고장 났거나 오작동이 발견됐거나 또는 기본적으로 실내 온도가 너무 낮을 때 경보를 울리는 온도 감지 장치 이런 것들. 또 자동차 이상을 알려주는 장치. 자동차 뭐 우리가 작동이 안 되거나 이럴 때는 쭉쭉 알려주는 경보 장치가 있죠. 그건 전부 다 특수 경보 장치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네요. 자, 우리 경보 시스템에 관련된 내용으로 갑니다. 자, 경보 시스템의 종류는 자, 가장 기본이 중앙 관제 시스템이 나오죠. 자, 중앙 관제 시스템입니다. 자, 시스템의 감지를 주요점에 설치해가지고 경비원이 자, 중앙 모니터 상에서 경비 대상물을 원격감 전화 나와 있죠. 자, 그래서 그 시스템에 관한 문제고요. 아울러서 일반적으로 오경보나 오작동의 우려도 상대적으로 낮은 그런 경보 체계를 중앙 관제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일반적 상황에 따라서는 바로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게 중앙 관제 시스템이다. 이렇게 봐두시고요. 자, 상주 경보 시스템을 나오죠. 상주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일단 경변이 배치가 되는 거죠. 주요 지점에 경변을 배치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바로 대응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상주 경보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당연히 인력 소모가 심하다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야기죠. 상주 경보 시스템이고요. 자, 로컬 경보 시스템입니다. 여기는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경비원들이 최첨단 장비라든가 시스템같이 특정 기계장치에 설치된 시설물에 감지센터에 근무한다 나와 있죠. 이상이 발견될 때 출동하는 그런 시스템이죠. 녹화는 어떤 지역이잖아요. 그러면 각 부분에 그런 감지센터를 설치해가지고 거기에 근무하게 만드는 그게 바로 로컬 경보 시스템입니다. 자, 제한적 경보 시스템이 나오죠. 자, 제한적 경보 시스템. 우리 20년대 한번 물어봤었죠. 자, 보시면 이 특징은 주로 화재 예방 시설인데요. 자, 사이렌, 종, 비상등 이 표현 기억하세요. 자, 사이렌이나 종, 비상등 같은 제한된 경보자 작동이 되면 이를 감지한 경비원이 경찰서 등에 직접 가서 정보를 전달하는 고전적인 형태를 의미합니다.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이렌이 울렸다, 종이 울렸다,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비상등을 켰다. 그 제한적 경보 시스템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자, 또 외래지원 경보 시스템이 나오죠. 자, 여기는 자, 우리 비상태 발생하면 전용 전화해선 이 표현 기억하세요. 자, 전용 전화해선을 통해 가지고 직접 외부 각 관계기관 자동 연락이 취되도록 구축된 시스템이 외래지원 경보 시스템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경비원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경제적이지만 오버율이 높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비상태 발생하면 전용 전화해선을 이용해 가지고 일종의 이제 우리 연락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외래지원 경보 시스템입니다. 자, 다이얼 경보 시스템 뭐인가요? 자, 대표님들 112, 129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긴급 연락을 하는 그런 것이 다이얼 경보 시스템이다. 자, 그래서 각 개념은 그렇게 잡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셰프테드입니다. 자, 우리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에 관한 논의입니다. 자, 그러면 이 특징은 뭐냐면 환경 설계죠. 그래서 환경 생태학적 이론인데요. 자, 환경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우리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 일명 셰프테드라고 부릅니다. 자, 이 부분 여러분, 첫째. 자, 우리 환경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 물리적 환경이죠. 그래서 물리적 환경의 적절한 설계입니다. 그리고 그걸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일반적 범죄를 억제하고 또 범죄 두려움을 감소시킬 수 있고 아울러서 삶의 질까지 향상시킬 수 있는 자, 그런 근거로 소개되는 게 일명 셰프테드, 일명 CPT-ED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일반적으로 우리 문제에서도 셰프테드를 소개하면서 삶의 질의 향상과는 관계가 없다. 그러면 틀려요. 삶의 질까지 향상을 시킬 수 있다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셰프테드의 기본 전략은 자연적인 접근 통제, 또 자연적인 감시, 영역성 강화라는 세 가지 차원의 출발로 나와 있죠. 그래서 가장 출발은 접근 통제입니다. 자, 그리고 자연적인 감시, 영역성 강화 나오죠. 자, 접근 통제라는 것은 자, 일반적으로 조직적 통제 나오죠. 경비를 운영하거나 장벽을 설치하거나 또는 우리 공간 구획을 만들어서 목표물 접근을 차단하는 게 접근 통제 전략이고요. 자, 또 감시 전략은 자, 먼저 경비원 배치하거나 우리 순찰 돌거나 또 조명등을 설치하는 거죠. 이런 것들. 자, 그래서 또 창문이 있다든가 이런 것을 감시 전략. 영역성의 강화 전략 나오죠. 자, 소유 의식이나 소속 의식을 강화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우리 집 앞에 일정한 화단을 만든다든가 그래서 내 땅이죠. 그럼 내 땅에 누가 들어오지 못하게 울타리 설치하는 거 이런 게 전부 다 우리가 말하는 영역성 강화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셰프테드에 관한 기본적 흐름은 자, 5가지 다시 한번 보충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셰프테드는 먼저 자, 기본이 자연적 감시가 이루어지도록 자, 자연적 감시가 이루어지도록 일종의 통제를 해가는 것. 자, 그러면 자연적 감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보통 우리 조명이 설치되는 거예요. 조명등을 설치한다는 이야기죠. 이런 것들. 또 조경등을 통해 가지고 자, 조경등을 통해 가지고 일정한 자연적 감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기본이고요. 자, 그 다음에 접근 통제 나오죠. 접근 통제입니다. 자, 접근 통제는 여러분 주로 바리케이드 설치한다든가 이런 것들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 차단기를 설치한다든가 내지는 방범창이 있다든가 이런 것을 설치함으로써 접근 통제를 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영역성의 강화가 나옵니다. 자, 영역성의 강화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소유 의식을 강화시키는 것이거든. 내 영역이다. 그러면 주로 이제 울타리를 설치한다든가 내지는 담장을 설치한다든가 그리고 아무래도 들어오기가 어렵고 들어오게 되면 또 우리가 눈에 띄게 되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거기 좀 더 나가서 여러분들 활용성의 증대라는 게 나옵니다. 활용성의 증대 또는 강화라고도 불러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영역성 강화도 있지만 활용성을 증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활용성의 증대란 말의 의미는 자, 말 그대로 우리가 그 자체 거리의 눈이라고 하거든요. 자, 이걸 활용하자는 의미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자, 거리의 눈. 자, 이 말의 의미는 자, 우리가 일정한 광장을 만든다든가 또 놀이터가 있다든가 그러면 이게 많이 설치가 되면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리에 눈이 보고 있기 때문에 범죄 예방 효과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유지 관리. 자, 이게 여러분들 우리 시합 테드의 기본적인 논리로 보시면 됩니다. 시합 테드는 자, 기본 출발은 이 세 가지 관점을 출발했어요. 자연적 감시, 또 접근 통제 전략, 영역성 강화거든. 더 나가서 우리 환경 설계를 광장 놀이터 설치해가지고 거리 눈을 증대시키는 활용성 증대. 자, 그리고 유지 관리. 자, 여기까지 우리 시합 테드의 기본적인 논리다. 그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 좀 해두시기 바라고요. 자, 우리 감지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 경보센서에 관한 종류들이에요. 일반적으로 경보센터 설치할 때 고려사항은 당연히 지역공간, 주변상, 소음 등 전부 다 고려 설치될 것이고요. 자, 경보센서의 종류입니다. 자, 자력선식 센서가 나오죠. 자, 자력선을 이용하는 자력선식 센서입니다. 자, 그러면 그 설치된 자력선에 침입자가 접촉하게 되면 바로 경보가 울리는, 통보되고 경보 울리는 그런 장치를 자력선식입니다. 자, 교도소나 은행 같은 데 나와 있죠. 그런데 주로 사용된 자력선식 센서입니다. 자, 전자기계식 센서가 나오죠. 여기는 자, 문과 문 사이에 설치된 접지극입니다. 항상 전류를 흐르게 해가지고 문이 열리게 되면 전류가 차단돼서 외부 침입이 확인되는 경보센서를 의미합니다. 문과 문 사이에 접지극에 의해서 센서를 작용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전자기계식 센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화 같은 거 보게 되면 그 센서 피하기 위해서 뭐 허리를 숙여서 들어간다든가 등등이 그런 방법을 활용하는 게 전자기기 센서입니다. 자, 압력 반응식은 여러분, 자, 우리 출입문 같은 거 문 열게 되면 카페트를 밟았다. 그럼 바로 반응에 의해서 울리게 되는 센서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직관적으로 센서를 건드리거나 밟게 되면 압력이 가해지죠. 이 경우에 신호를 보내는 센서를 압력 반응식 센서다라고 받으시면 되겠고요. 자, 반면에 초음파 감지기가 나오죠. 자, 초음파 감지기는 자, 송신수에서 일정 진동파로 나와 있죠. 자, 진동파입니다. 그래서 그 파동에 의해 가지고 그 파동 변화를 감지해서 누가 침입했는지를 알 수 있는 그게 초음파 감지기. 자, 음파 경보 시스템이 나오죠. 음파 경보 시스템입니다. 외부 침입이 있다는 침입자가 내는 소리죠. 침입자가 내는 소리를 듣고서 바로 경보를 울리는 게 음파 경보 시스템입니다. 자, 여러분들 아마 영화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우리 미션 임파서블을 보게 되면 그 침입할 때 뭐 초음파 감지기도 있고 여러 가지 감지기가 있죠. 그래서 그걸 막고자 침입할 때 하는 그 영화 내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음파 경보 시스템은 소리를 가지고 보는 것이고요. 자, 적외선 감지기가 있죠. 그 적외선. 자, 적외선 차단된다고 나와 있죠. 그걸 감지해 가지고 바로 울릴 수 있는 적외선 감지기도 있고 또 반사경 부착 적외선 감지기도 있네요. 자,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적외선 발사 장치로부터 그 발사된 적외선을 반사경 받아가지고 또 보내는, 반사시키는 그런 체계를 반사경 부착 적외선 감지기. 또 진동 감지기가 보이죠? 자, 진동 감지기는 주로 이제 우리 고미술품 내지는 전시적인 물건이죠. 그래서 일정 수준에서의 진동이 발생해버리는 경보가 울리는 것. 자, 그러면 우리가 다가설 때 우리는 조용히 간다라도 이 파동 진동이 전달되면 바로 경보음이 울리게 하는 것이 진동 감지기입니다. 자, 콘덴서식 경보장치 나오죠? 이게 단선입니다. 이제 금고나 금고문, 각종 철제된 문과 담 등이죠. 자, 이런 데서 기본적으로 운영되는 경보장치가 콘덴서식이라고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 금속 장치의 외부 충격이죠. 자, 외부 충격을 쉽게 감지할 수 있는 경보기 설정 장치를 의미한다라고 봐두시면 되겠고요. 또 전자파 울타리도 있다. 전자파 레이저 강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왕처럼 여러 가닥 쏴가지고 하나의 전자벽을 만든다. 그래서 외부 자극에 경보가 울리는 전자파 울타리. 아마 이것도 영화 보시면 여러분 영화에 나와 있던 거 기억나십니까? 전자폭돌이 있으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몸을 얕게 하고 뭐 낮게 엎드리기도 하고 발을 이렇게 해서 가는 거 여러분 보셨나요? 이게 전자파 울타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또 무선 주파수 장치입니다. 체온에 의해서 전파 이동이 방해받으면 즉시 경보가 울리는 것. 자, 열 감지기 나오죠? 자, 진짜 체온에서 방사한 열 가운데 원적외선의 변화량이죠?
자, 그걸 감지해서 경보가 울리는 게 열 감지기. 또 자석 감지기라고 나오죠. 여기는 자석 감지기는 동작 전원이 필요 없다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쉽게 설치한다고 나옵니다. 자, 오버 발생 비율이 나와서 1차 감지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경보 장치가 자석 감지기라고 나옵니다. 연구 자석하고 리드 스위치라고 나오죠. 그래서 구성되는 것이 자석 감지기다. 자, 그러면 문이 열릴 때 자력의 변화가 생기게 되면 바로 경보가 울리는 그 자석 감지기. 자, 마이크로 웨이브 감지기죠. 마이크로 파동을 가지고 보는 것이고요. 자, 루프 코일. 자, 여기는 매설된 땅속에 매설된 코일 속에 전류 흐르기 가지고 차량 등의 금속 물체가 접근하면 경보 울리게 하는 루프 코일. 자, 종류 참 많죠. 자, 그래서 일종의 이제 우리 감지기에 관한 기본적 종류는 이렇게 받으시고요. 자, 감시 시스템입니다. 자, 경비원이 나오죠. 자, 경비원은 당연히 우리 적응 대처 능력이 뛰어나겠죠. 이게 보통 경비원이고요. 자, CCTV가 나옵니다. 자, CCTV 여러분들 우리 폐쇄로 텔레비전이죠. 자, 그래서 특정을 전달하는 통제 시스템을 말합니다. 자, CCTV 기능이 나옵니다. 자, 기능은 자, 다수인이 동시에 감시하거나 또 1인이 다수 장소를 보이지 않는 영역까지 자, 지속적이고 집중적이죠. 동시에 감시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자, 그리고 또 사람이 접근이 불가능하거나 내지는 환경이 열악한 장소죠. 자, 이런 데까지 감시할 수 있는 게 CCTV 기능이라고 받으시면 됩니다. 자, 장점이 나옵니다. 당연히 여기는 비용 절감 효과가 나오겠죠. 나오는 장점. 자, 또 자, 수많은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다고 나와 있죠. 라고 받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CCTV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많이 활용도가 높다고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현재 기존의 아날로그 시대를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고 나옵니다.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연속 촬영 카메라가 나오죠. 자, 그래서 경비직이 두게 되면 센서 신호 받아가지고 우리 16mm 필름을 사용해가지고 고속 렌즈로 진짜 사진을 연속 촬영하는 것을 연속 촬영 카메라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네요. 자, 이번 강은 여기까지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